한밤에 기막힌 투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입니다. 여러분들과 일주일에 딱 50분 동안 만나면서 두 가지 공략주를 안내해드리는 방송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공략주 두 가지 엄선해서 가져와 봤으니 저희와 방송 함께 하시면서 방송에서 투자 포인트도 짚어보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종목명도 저희 통신망을 통해서 받아보시면 더 많은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생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도록 팍스 통신망 입장문을 열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우측 하단으로 띄워드리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전략들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꼭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략주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황 정보라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더 많은 종목들 저희 통신망 통해서만 가져가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테슬라만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 공략해 드렸고 어떻게 수익을 안겨드렸는지 표로 한번 정리해봤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HD 현대일렉트릭 전력기기 변압기 관련주로 공략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 지금 굉장히 상승 추세가 좋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7%가 넘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한 주 만에 8.8%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 주 저희가 휴장으로 인해서 쉬었고요. 그 전주에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 자율주행 관련주를 공략을 해드렸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방송 이후에 8% 정도 약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텔리안테크 저희가 4월 22일에 공략을 해드렸는데 저게도 이성통신 관련주로 공략해드렸죠. 저희 방송 이후에 7%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한 달쯤 전 4월 15일에는 로봇 관련주로 로보티즈를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렸습니다. 로보티즈 공략해드린 이후에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상한가를 기록하고 계속해서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이 종목 지금 한 달 만에 8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인 KCS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종목도 큰 상승은 아니지만 저희 공략해드린 이후에 10% 남짓의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고 로보티즈와 같은 날 공략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께 작은 수익 그리고 안정적이고 큰 수익 드릴 수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LIG넥스원과 HD현대중공업, HD현대마린엔진 이 세 가지 종목의 공통점은 저희가 공략해드린 이후에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LIG넥스원은 4월 8일 HD현대중공업 조선 관련주인 이 종목도 같은 날이었던 4월 8일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한 달 조금 지났는데 두 종목 모두 67%와 43%라는 굉장히 쏠쏠한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4월 1일 첫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조선주 HD현대마린엔진은 저희 방송 이후에 5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몇 가지 종목만 꼽아서 차트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딱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HD현대일렉트릭입니다. 지금 최근에 다시 AI 관련된 모멘텀이 좀 강하게 붙으면서 그 관련된 섹터로 여러 가지 전력기기 관련주라든지 반도체 관련주 등 다양한 섹터들로 순환매가 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주에 AI 수요의 급증에 따른 전력기기 수혜주로 HD현대일렉트릭을 선정을 해드렸는데 최근에 LS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특히나 효성중공업은 안 그래도 지금 신고가를 계속해서 다시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전력기기 관련주들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좀 낮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해드렸었고 계속해서
상승해주는 흐름 일주일 동안에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일단은 8%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효성 중공업 같은 종목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흐름과는 살짝 다르기 때문에 아직 신고가 자리까지 45만 원, 지금 한 7, 8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님이 이 종목은 목표는 신고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현재 37만 6,500원 선의 주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방으로 룸이 열려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 앞으로도 공략하시면서 수익 조금 더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관련주 최근에 굉장히 핫한 종목 저희가 일주일 전에 미리 공략해드렸고요. 다음은 로보티즈입니다. 4월 15일 방송 이후 5월 14일에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상한가 기록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횡보가 좀 길었지만 이 종목 그래도 확대해서 보시면 이 사이에도 조금씩 상승 추세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한가가 크게 한번 터져졌고 그 이후로 이렇게 갭상승이 여러 번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뭐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죠. 저희가 공략을 해드렸을 때 가격이 3만 원대 가격이었는데 최고 6만 원대까지도 올라섰던 로보티즈였습니다. 로보티즈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 테슬라를 고객사로 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기업이지만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 로보티즈가 감속기 액추에이터를 공급한 이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방송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짚어드렸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모멘텀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종목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공략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제2의 로보티즈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도 2가지 공략주 가져와 봤으니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도 역시나 저희 톡방 게시판을 통해서만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종목명과 매수 매도 전략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스마트폰에 카메라 실행하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셔도 지금 바로 팍스 통신망 입장하셔서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 다음 공략주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 앞서 보여드렸던 로보티즈도 급등이 나와주면서 52주 신고가 가볍게 달성을 했는데 HD 현대중공업 조선 관련주 이 종목도 역시나 저희가 공략해드린 이후에 여러 차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익으로 따지자면 4월 8일 이후에만 43%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LIG넥스원 차트 보여드립니다. 방산 관련주로 공략해드렸고 LIG넥스원 이전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저희가 다음 대장주는 바로 LIG넥스원이다라고 공략을 도와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왔는데 저희 방송했던 날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정확한 눌림목에서 공략을 도와드림으로써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67% 수익을 안겨드렸고요. 역사적 신고가 이 종목도 역시나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산주와 조선 관련주 저희가 딱 좋은 시점에 공략을 도와드리면서 올라가는 종목일지라도 타점은 다 다르게 잡을 수 있죠. 저희 방송에서는 정확한 저점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더 확실한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차트를 통해서 언제 여러분들께 종목 공략을 도와드렸고 어느 정도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장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공략주 2가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략해드릴 종목 역시나 2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딱 2가지만 공략해도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UAM 관련주, 드론 관련주입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에서 멀어졌을 법한 테마주이기도 한데 하늘을 나는 무인 택시, UAM 그리고 지금 수직 이착륙 기능을 제공하는 드론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왜 공략을 해드리느냐 그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굉장한 주목을 받은 그룹이 있죠. 바로 한진칼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6배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경영권 분쟁 이슈로 한진칼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굉장한 이목을 끌었는데요.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호반그룹에서 계속해서 주식을 매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경영권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호반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진칼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LS의 주식까지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진칼과 LS가 경영권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이 두 그룹이 서로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데요. 두 그룹은 손을 잡고 UAM 관련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섹터로 UAM 관련주를 오늘 가져와 봤고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양당의 대선 후보가 KUAM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또 한 후보는 서울형 도심항공교통을 육성하겠다라면서 역시나 두 후보가 똑같은 한 목소리로 UAM 관련된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여야가 서로 다른 공약을 내세울 수도 있겠지만 이전에 저출생 관련 공약이라든지 이렇게 이 양 당이 서로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공약들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UAM 관련된 산업이 그 공통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주 단기적으로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에서도 이 UAM 기술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UAM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규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규제들에 가로막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규제들을 완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관세 대응에서 우리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앞에 나서서 31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기도 했었죠. 이 안에는 UAM 관련된 투자 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전기차 산업뿐만 아니라 UAM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미국에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그 외연에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뒷받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아직은 부각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 앞으로 만약에 한번 부각이 된다면 크게 올라줄 수 있는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전문가님이 강조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구글의 데이터 지도 관련돼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구글이 여러 국가들의 조금 더 고도화된 구체적인 데이터 지도를 공개를 해달라, 우리 측에 넘겨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 부분에 약간 민감한 정보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서 각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살짝은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데이터 지도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냐 했더니 자율주행차 당연히 활용이 될 수 있겠고요. UAM 관련해서도 구글이라든지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UAM 분야에서도 데이터 지도가 잘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UAM 관련돼서는 지금 당장은 너무 먼 미래 일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분명히 지금 얼마 지나지 않은 가까운 미래에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겠고 중장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들고 가시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략주는 화장품 관련주를 공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 관련 기업들 수출 너무나도 잘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 지금 뭐 한국콜마라든지 사실은 화장품 관련주뿐만 아니라 미용기기, APR 같은 이런 종목들 너무나도 많이 급등을 한 걸로 여러분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수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가가 지금 살짝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해서 전문가님이 오늘 이 종목을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비주라는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이 상장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더블에 성공을 했죠. 최고가 기준으로는 160%까지도 급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에 이 신규 상장주들 아무리 주목을 크게 받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화장품 에스테틱 관련해서도 강한 기대감이 작용이 됐기 때문에 더 큰 폭으로 확실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다음 주에는 이 달바라고 하는 국내 에스테틱 기업이 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망한 화장품주 그리고 이렇게 신규 상장 모멘텀까지 더해서 우리 화장품주들이 아주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도 급등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1분기 기준으로 화장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다시 썼다라고 합니다. 화장품 수출 잘 되는 건 알았지만 계속해서 수출액 역대 최고다 하는 말이 그 같은 뉴스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역대 최고 기록이 계속해서 깨지고 있는 모습을 매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에도 그랬고요. 1분기를 지나쳐서 지난달 4월에도 역시나 수출액이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수치 잠시 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글로벌 M&A를 추진하고 있는 LG생활건강과 아모레 등 뷰티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우리 화장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잘 하고는 있지만 이제는 수출 기업을 넘어서서 현지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발돋움을 하려는 움직임인데요. 이런 부분에 주목해보시면서 한번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미국의 관세에 화장품 수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환율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화장품 관련 기업들은 매출에는 굉장히 쏠쏠한 재미를 보긴 했지만 이제 관세가 붙게 되면 사실 판매량이 살짝 줄어들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응책 내놓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지도 잠시 후에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도 요즘에 항노화라든지 저속노화 이런 단어들 많이들 들어보셨고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화장품도 항노화라든지 저속노화 관련돼서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공략해드릴 이 기업은요. 최근에 피부의 노화를 늦추는 독자적인 성분의 효능을 발표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기업은 굉장히 여러분들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실 법한 기업인데 정말 세계 최대, 세계 최초,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들이 많이 붙어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저희가 더 자세한 힌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드론 UAM 관련주와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공략을 도와드릴 텐데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매도 전략은 저희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만 공개된다는 점 다시 안내드립니다. 통신망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스마트폰에 카메라 켜시고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지금 바로 저희 통신망 입장하셔서 오늘의 공략주 받아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시황에 대한 정보들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리 옮겨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주세요.
네, 한밤의 기막힌 투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공략주인데 공략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공략주로는 UAM 관련주를 가져와 봤는데 일단은 경영권 분쟁 관련 이슈가 최근에 있었죠. 과거에는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거의 비정상적이라고 할 정도로 급등을 했던 게 바로 고려아연이었습니다. 고려아연은 기존에 40만 원이던 주가가 240만 원까지 뛰어오르면서 6배 가까이 급등을 했었죠. 이번에는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 관련 이슈가 터졌습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지난주 화요일 16% 급등, 지난주 수요일에는 상한가 마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연일 급등을 하다가 지금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양새인데 일단은 이 경영권 분쟁 이슈 호반그룹이 한진칼의 지분을 확대하면서 대두가 됐습니다. 한진칼의 조원태 회장과의 지분율 차이가 2%까지 좁혀졌는데요. 호반그룹은 한진칼의 지분을 확대하기 이전에는 LS의 지분도 사들였다고 합니다. 이에 한진칼과 LS 맞손을 잡고 경영권 방어에 나섰는데요. 항공사업을 하는 한진칼과 LS 이번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두 기업은 항공우주와 도심항공교통 즉 UAM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자 협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즉 이번 MOU의 골자는요.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적용한 항공우주 산업 기술 고도화 그리고 UAM 운영 시스템 인프라 충전 인프라 구축, 항공운송수단 내 친환경 인프라 확대, 전기화 기술 협력, 전기차 충전소 확대 등이 있겠습니다. 이 대한항공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와 국내 항공엔진 기술 개발 및 무인항공기 사업 확대를 위한 기술 협력에도 나서기로 했는데요.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한진칼이 이번 경영권 방어전을 기점으로 해서 무인항공기 UAM의 드론 사업을 더욱더 강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실제로 지난 1975년 항공우주사업본부를 설립한 뒤로 다양한 드론 제품 라인업을 갖춘 상태인데요. 향후 드론과 무인기 분야까지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미래 도심항공 모빌리티, 즉 UAM과 인공지능 기반 항공 MRO 기술 개발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대한항공은 또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경기 부천시에 미래 모빌리티 기지를 세운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에서는 UAM과 항공안전 R&D 센터로 미래 항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겠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항공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무인항공기, 드론, 그리고 하늘을 나는 무인택시, UAM 관련주로 공략주를 가져와 봤는데요.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에서 파생될 수 있는 섹터로 바로 이 UAM 관련주 가져와 봤으니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AM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 무인항공기, 그리고 수직 이착륙기로도 알려져 있죠. 비행기는 활주가 필요하지만 이 헬리콥터와 같이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 바로 이 드론과 UAM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 기술들 사람이 없이도 물건을 배송하거나 혹은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택시, 하늘을 나는 택시로도 이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인데 앞으로 상용화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단기적으로는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에 맞서기 위해서 이 LS와 손을 잡고 UAM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활로로 모색한다라는 이슈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UAM 관련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UAM 관련주를 꼭 보셔야 되는 모멘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요. 10일 대선 공약으로 항공 방위 우주 산업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공항과 방위 산업에 대한 수출을 지원하고 항공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이 후보는 항공방위 우주산업 공약 중에 하나로 도심항공교통, 바로 이 KUAM 산업 육성을 꼽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후보의 선거 유세 활동 지금 장면을 보고 있는데 이 장면 여러분 잠시 뒤에 저희가 마지막쯤에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 자세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 총같이 생긴 거 들고 있는데 저게 뭔지 저 정체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후보는 김포공항 혁신지구를 UAM의 허브로 적극 추진하고 KUAM 지자체 시범사업과 공공셔틀, 관광, 공공실증화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지금 여러 가지 공약들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UAM 관련된 공약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부분 지금 시장에서는 덜 부각이 된 모습이긴 하지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똑같이 도심형 항공교통을 키우기 위한 투자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수도권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내용의 수도권 지역 대선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서울 지역의 소형 도심항공교통 SUAM을 도입해서 미래 첨단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심권 심야 자율주행 택시와 버스를 운행하고 서울항을 조성하고 한강버스 등을 통해서 관광의 편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사실은 이 UAM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빠르면 2026년, 2028년까지는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차기 정부 안에는 이 UAM 사업이 실제로 상용화가 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 후보들 서로 UAM 산업을 우리가 확실하게 육성을 하겠다라고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선 전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도 작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오늘의 투자 체크 포인트를 가져와 봤으니 여러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미국으로 바로 날아갔죠.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서서 31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전기차 분야의 투자 계획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UAM 관련된 투자 계획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실제로 지금 미국에 UAM 관련된 자체 법인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UAM의 법인 이름이 바로 슈퍼널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트럼프도 지금 항공 규제를 완화하고 싶어 합니다. UAM 관련돼서 상용화가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풀어야 할 규제들이 많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규제들을 풀어서 직접 UAM 시대를 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심항공교통 분야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또 불붙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과 수직 이착륙기 등에 트럼프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이 기체 제조 및 비행의 성과를 보임으로써 미국에서도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지금 미국에서 무인항공기 자체적으로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이 트럼프의 뜻과 맞물리게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와 함께 현대차 그룹 시너지를 내므로써 하늘을 나는 무인 택시 관련된 사업이 빠르게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저희와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오늘의 이 공약주를 통해서 그 기대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UAM 관련주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입장해 주시고 저희의 공략주, 종목명과 매도 타점 모두 받아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난 한 달 전 방송에서 로보티즈 공략해드림으로써 90%의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급등 나올 수 있는 공략주로 가져와 봤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UAM이나 드론 관련주 해서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이슈가 부각이 되기 전에 가져와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UAM 관련주도 역시나 지금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을 해두셔야
저 앞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을 해두시고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통신망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요. 스마트폰에 카메라 실행하시고 우측 하단으로 QR코드 방송 끝날 때까지 이 자리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바로 입장하셔서 저희와 함께 종목 공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드린 이 현대차의 UAM 기술은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현대차 그룹의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전문 미국 회사인 슈퍼널은 지난 3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미국 현지에서 첫 번째 UAM 시험 비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밀리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뒤늦게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디서 이 UAM이 시험 비행을 했는지 그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슈퍼널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캘리포니아주 근처에서 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현대차의 UAE의 미국 법인인 슈퍼널은 6월까지 전기 수직 이착륙기 시범 비행을 계속 진행을 해서 2028년에는 미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택시, 자율주행 버스 시범 운행하는 것들 많이들 보고 계셨고 또 직접 이용해 보신 분들도 계시죠. 먼 미래의 일로만 느껴졌던 것들이 지금 이미 우리 실생활로 다가와 있는 만큼 하늘을 나는 이 무인 택시조차도 3년 뒤 이제는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시작을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현대차 그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해 보실 만할 것 같고요. 지금 세계 2위의 전기차 기업 바로 우리 현대차 그룹이죠. 세계 2위 전기차 그룹으로 우뚝 선 현대차 왜 이렇게 도심항공교통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만 현대차는 앞으로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서서 이동을 설계하는 기업으로 변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서비스형 모빌리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비스형 모빌리티란 무엇이냐? 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동이 필요할 때마다 차를 빌려서 쓸 수 있는 수단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건데요. 택시를 부르는 것도 바로 이 서비스형 모빌리티고요. 공유 킥보드, 여러분들 전동 킥보드 이용해 보셨죠? 이 전동 킥보드 빌리는 서비스도 역시나 서비스형 모빌리티가 되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하늘을 나는 UAM도 역시나 서비스형 모빌리티로 이용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약이라든지 결제라든지 경로 최적화 이 모든 과정이 한 가지의 앱으로 연결이 되는 미래를 지금 꿈꾸고 있는 건데 이것을 바로 현대차가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소유에서 구독으로 판매에서 사용으로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수익 모델로의 진화를 꿈꾸고 있는 셈인데요. 현대차는 이 UAM 사업을 통해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서는 이동을 설계하는 기업으로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이미 벌써 전 세계에 차량 제조 및 유통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고요. 항공우주, 배터리, 전기차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조직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두려울 게 없겠습니다. UAM 법인 슈퍼널을 통해서 미국 현지 연방항공청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기업 그룹은 우리나라의 기업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어쩌면 더 빠르게 이 무인 도심항공 교통 관련한 사업을 더 빠르게 날개를 펼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UAM 관련주 저희와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UAM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종목은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UAM 기업이 있겠고요.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이 있겠습니다. 특히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대선에 당선이 되면서 출범 이후에 트럼프 주니어 이 아들을 이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으로 보내기도 했었죠. 당시에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런 항공우주 그리고 UAM 관련된 산업에 트럼프 대통령도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고 이 조비 에이비에이션과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최근에 각각 25% 그리고 67% 급등했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의 이야기고요. 아처 에비에이션이라고 하는 UAM 관련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주가는 지난 한 달 동안 84%나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UAM 관련주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 우리 증시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등하기 이전에 미국에서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원전 관련주들의 상승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기 전에 역시나 미국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급등이 있었죠. 이번에는 UAM 관련주에 있어서 미국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먼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UAM 관련주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살짝 소외되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잡아가시기가 더 좋다라는 말씀 우리 전문가님께서 전해주셨으니 꼭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 쪽에서 주요 UAM 기업들이 UAM 상용화를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점도 이 기업들의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기업들은 방산 산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도 주가에 탄력을 더해주고 있는데 즉 저희가 오늘 공략해드릴 기업도 역시나 UAM 관련주로 알려져 있지만 UAM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이 헬리콥터와 같은 기술, 이런 항공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적으로 방산과 관련된 아주 밀접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략할 이 기업도 방산 관련주 중에 하나로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서 아직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올라주지 못하고 살짝 소외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급등할 때 따라잡는 것들은 정말 손이 빠른 분들이나 이 단타를 잘하시는 분들이나 가능하겠지만 이런 전략들보다는 오르기 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미리 발굴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죠.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바로 그 전략으로 저희가 로보티즈 수익 90% 한 달 동안 안겨드렸었고요. 이번에 UAM 관련주가 바로 제2의 로보티즈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살짝 소외되어 있을 때 공략해보는 게 가장 최적의 전략이다라고 전문가님이 강조해 주셨으니 꼭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오늘의 종목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UAM 관련주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화장품 관련주 준비돼 있죠. 두 종목 모두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종목명과 가격 전략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실행하시고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을 가깝게 비추시면 팍스 통신망 쪽으로 입장하셔서 오늘의 종목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드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분야는 군사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앞으로는 택배 배달 그리고 음식 배달로도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었죠. 산불 진화라든지 감지를 하는데도 이 드론이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해양 안전사고 최근에 또 물에 빠진 시민을 드론을 통해서 구조를 한 시민의 사례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이런 일들도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촬영하는 분야에서도 드론이 활용된 지는 오래됐었죠. 실제로 지난 3년간 드론은 한 달에 1000여 대씩 늘어나면서 최근에 국내에서 드론이 약 7배 그 대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드론 영상 촬영부터 배송, 시설 점검, 교통 관측까지 일상에서 여러 가지 쓰임새로 지금
지금 쓰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실생활에서 드론 날아다니는 거 흔하게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강 같은 데 놀러 가면 드론 날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드론 산업의 도약과 국가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지난 14일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하기도 했는데요. 김기훈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1인 1 드론 시대를 통해서 드론의 활용 저변을 넓히도록 하겠다. 국민 누구나 드론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친숙한 기술로 안착시키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 한 대씩 끌고 다니는 것처럼 나중에는 드론을 한 사람당 한 대씩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 정부의 미래가 되겠고요.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러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시 맞춤형 UAM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부산은 특히나 바다와 산이 많고 항만이나 관광지 등이 좀 분산이 되어 있어서 특히나 이런 UAM 교통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지형이 특화된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굉장히 눈독 들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지금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UAM 분야에서 벌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서는 이 100대의 무인기를 실을 수 있는 항공모함인 지우텐을 다음 달에 이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드론, 무인기 관련된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 관련된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도 있겠고요. 6월에 이 소형 무인기 탑재가 가능한 항공모함이 첫 임무를 시작한다라고 하니 이 부분에 의해서 UAM 관련주들도 한번 또 빛을 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찰청은 오는 30일까지 여의도 일대에서 드론과 로봇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순찰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유세 현장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유세 현장에서 경찰이 드론건이라는 것을 들고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드론 실제로 지금 경찰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드론건이라고 해서 지금 이 후보의 유세 현장에도 등장을 함으로써 이렇게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미리미리 공략을 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가져와 봤으니 저희와 함께 UAM 드론 관련주 공략해 보시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벌써 빠르게 흘렀는데 종목이 한 가지 더 준비돼 있죠. 여러분들이 또 많이들 궁금해하실 수 있는 화장품 관련주 준비돼 있는데 일단은 저희 방송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종목명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고 투자 포인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으로 QR코드 앞으로 8분 동안 이 자리에 띄워드릴 텐데 스마트폰에 카메라 실행하시고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 비추시면 저희 통신망 입장하셔서 오늘의 UAM 드론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두 가지 종목명과 매수 매도 전략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즘에 항노화라든지 저속노화라는 용어 많이들 들어보셨죠. 항노화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해본 안티에이징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요즘에는 저속노화의 개념이 이 항노화보다 더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보자면 항노화, 저속노화 모두 노화 과정을 늦추거나 멈추는 것을 목표로 하기는 하지만 항노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외모 관리라든지 미용 시술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저속노화는 장기적인 건강 수명 연장을 목표로 한다라고 합니다. 이 저속노화는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 등을 통해서 노화 속도 자체를 늦춰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그렇다면 일단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속노화 식단,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저속노화 식단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여러분들 흰쌀밥 대신에 현미라든지 귀리 좀 섞어서 밥 해 드시는 게 더 좋다는 건
미리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물이나 채소 그리고 생선 너무 짜지 않은 약간의 고기, 동물성 단백질 꼭 섭취를 해주셔야겠고요. 그리고 견과류 굉장히 중요합니다. 견과류에 더해서 너무 달지 않은 과일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되겠고요. 두부나 닭가슴살, 계란 이렇게 단백질 풍부한 음식 그리고 사실 치즈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저속노화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 아니지만 리코타 치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속노화 식단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 이런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래도 가장 빠르고 확실한 효능을 원하시죠. 먹는 거는 사실 눈에 띄는 변화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화장품 관련해서는 저속노화, 항노화 관련한 효과가 더 빠르고 확실할 것 같아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국내 화장품 업황 호조 속에서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바이오비주가 오늘 상장 첫날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바이오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더블에 성공을 하면서 최대 160%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에스테틱 기업인 달바가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모멘텀이 한 번 더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K화장품의 인기 속에서 우리 K화장품 1분기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다시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뭐 APR이라든지 한국콜마, 파마리서치 같은 이 종목들 공통점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는 종목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 차트들 화장품 관련주들의 차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한 급등을 보여주면서 이 네 가지 종목이 모두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저희가 공략해드릴 이 기업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실적도 좋은데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주가가 살짝 소외돼 있다라고 해서 오늘 그 소외되어 있는 화장품 관련주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증권가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월에 대미 수출이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증가했다라는 데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초저가 중국산 화장품에 이제 관세 부담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한국 화장품 기존에는 중국 화장품보다 살짝 비싸긴 했지만 이제는 중국 화장품과 가격도 비슷해진 이상 이 굉장한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더 좋아졌다라는 부분을 꼽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인 증권에서는 오늘의 저희 공략주 이 종목을 토픽으로 꼽기도 했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실적도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기업은요, 그 미국의 존스홉킨스 의과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실제 피부 노화 및 면역 반응 개선 효능을 입증하고 미국 피부연구학회를 통해서 이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실 진정한 저속 노화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그 슬로우 에이징을 대표할 수 있는 화장품 기업으로서 주목을 해보실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 꼭 주목해 보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힌트를 좀 드려보자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 공략해드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5월 화장품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 상위 10개 브랜드 중에 1위를 기록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평판 상위 10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LG생활건강, 그리고 한국콜마, 코스맥스, VT,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이런 여러분들 정말 말하면 다 아실 법한 기업들이 10위권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공략할 이 종목이 바로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하고요.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0%가 넘게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적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의
비해서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서 여러 증권사들에서도 오늘의 종목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 화장품 관련주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고 싶으신 분들 마지막 저희 한 1분 남았습니다. 1분 안에 박스통신망 입장해 주셔야 공략주 구체적인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공략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또 한 주 동안 기분 좋은 수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